무언가에 쫓기듯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홀로 산기슭을 내려오는 여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에바라고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예전 남자친구 칼립과는 정말 오래 만난 사이입니다. 무려 5년을 만났어요. 그런 만큼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저희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있었죠. 남자친구는 혼자 살았는데 그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얀색 강아지는 하얀 솜 같아서 코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요. 저와 사귀고 3년 정도 때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작고 하얀 아기곰 같았는데 커갈수록 늠름한 늑대처럼 변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품종은 진돗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아지를 많이 예뻐했는데 아주 어릴 땐 안 그러더니 클수록 저를 경계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보통 강아지들은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특이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져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한답시고 소파에서 붙어 있으면 저와 그의 사이에 꼭 끼어서 저희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점점 그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게 됐어요. 코트니는 남자친구가 굉장히 예뻐해줬는지 가끔 볼 때마다 털에 윤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걔가 얼굴도 잘생겼고 덩치도 커서 늠름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어디든 자랑하고 싶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저 진돗개도 같이 살아야 할 텐데 나를 이렇게나 경계하니 하는 고민을 가볍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남자친구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몇백 건씩 발생하지만 보통 자기 자신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일어난 거죠.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 앞으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의 차에 세게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다는군요. 아침 일찍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온 연락을 받고 저는 울면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술에 들어갔지만 끝내 그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5년이나 사랑한 사람을 사별로 잃고 극복하는 건 꽤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그의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제서야 코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든 모습이더라고요. 진돗개가 원래 실외 배변을 하는 종이라던데 산책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집 안에 실내를 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덕분에 냄새가 꽤 났죠. 평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면 냄새 때문에 신경질을 내셨을 법도 한데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크셨는지 이 개를 위탁업체에 맡겨야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코트니를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저로서는 남자친구랑 강아지들과 함께한 추억이 많아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라지면서 그의 부모님과 저를 이어주던 인연도 점점 옅어졌죠. 종종 연락은 드렸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분들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되었죠. 어쨌든 저는 강아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트니만 보면 남자친구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았지만 아니 사실 강아지가 없었어도 남자친구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코트니였어요. 제발 얌전히 있어주길 바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벽이나 문을 마구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져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렸죠. 그 녀석도 주인이 없다는 걸 아는지 늑대처럼 하울링을 해대기도 했어요. 낮에도 신경에 거슬렸는데 밤에도 울어대는 통에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 생각에 슬퍼서 잠 못 자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그 개 때문에 낳을 병도 못 낳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벌써 6달이 지났는데도 도통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분양 글을 올렸죠. 누군가가 데려가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성견인데다 표정도 시무룩한 사진만 찍혀서 그런지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굴러다니는 양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생전에 남자친구는 양말 뭉치를 곧잘 던지곤 했어요. 그러면 코트니가 가서 물어오곤 했었죠. 그때 코트니가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어떨까 싶어서 던져줬는데 처음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금 후에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걸 몇 번 반복했더니 그나마 좀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슬슬 마음을 여는 걸까 싶어서 기분이 그나마 조금 낫더군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코트니는 저를 외면했고 제가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리고 저를 회피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차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죠. 저는 코트니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산을 목적지로 해서 달렸어요. 꽤 먼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코트니를 산에 버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산에 코트니를 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그동안 참아온 우울감과 상실감만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거칠게 울렁이는 차 안에서 코트니는 조금도 짖지 않고 그저 차 안에서 납작하게 누워만 있었어요. 그렇게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차 문을 열었어요. 코트니가 내리지 않더군요. 저는 코트니의 목줄을 잡아당겼죠.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아는 건지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더군요. 버티는 힘이 장사였어요. 어렵사리 끌어당겨서 산에 올랐습니다. 등산은 실로 오랜만이었죠. 헌데 지금 걔를 버리려고 오르는 산이라니 기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자기합리화를 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다 평탄한 대지가 나오더군요. 그곳에서 목줄을 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탐색하는 코트니를 뒤로 하고 저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니, 도망쳤습니다. 점점 속도를 붙여 빠르게 내려왔어요.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다리보다는 제 마음이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코트니를 놓고 오는 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긴 시간을 들여서 겨우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맞은편에서 웬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예의주시하며 걸었어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남자의 눈빛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둘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더 두려웠죠. 눈을 피하고 얼른 차로 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 남자를 지나쳐 내려오는데 위로 올라가던 남자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제 방향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가 빠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그 남자도 걸음이 빨라졌어요. 나중에는 한치 뒤에 다다랐죠. 그리고선 제 어깨가 둔탁하게 꽉 잡힌 느낌이 났어요. 그 남자의 손이었죠. 저를 남자 쪽으로 강하게 돌리려고 하는 찰나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뭐라 소리쳐야 할지 갑작스러워서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아,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내게 또 벌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자가 거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남자와 하얀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트니였어요. 코트니가 남자의 다리를 물어뜯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의 다리를 얼마나 세게 무는지 남자가 아무리 다리를 휘두르고 코트니를 때려도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남자가 코트니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분노가 치밀어서 참지 못하고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제가 빠르게 달려서 몸을 세게 부딪히자 남자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남자가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저는 코트니를 데리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차에 타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는데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니가 애물단지라며 위험한 산속에 버리려고 했는데 코트니는 그런 저를 다시 따라왔고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에게 덤비기까지 했으니까요. 머리를 그렇게 얻어맞을 때까지도 저를 지키려고 싸웠다는 게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코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코트니에게 감사해서 코트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운전 중이라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일단 크게 다친 코트니를 위해 동물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긴 시간 달려서 바로 보이는 동물병원으로 진찰을 했죠. 제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야 할 텐데 의사 선생님에 따르면 코트니는 그간 다소 쇠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물리적인 충격을 입게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잘 좀 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죠.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힘을 내서 코트니를 간호했고 또 케어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둘은 더 가까워졌어요.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좋은 것만 먹이면서 코트니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살던 그때의 모습으로요. 한국 전통개인 진돗개는 원래 한 명의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성격이고 그 외의 사람한테는 경계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경계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트니가 아주 건강해졌고 저도 코트니와 같이 운동 겸 산책을 자주 해서인지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진돗개 코트니와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사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에바와 코트니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 월드백